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아, 오늘 좀 이야기 해볼 거는 뭐냐면은, 어, 강아지가 귀엽네. 어, 오늘 이야기 해볼 게 뭐냐면은, 뭐 주식 관련된 이야기 하겠죠. 뭐 이제 할 건데, 일단 뭐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주식을 해보면서 오랫동안 이제 나도 해봤지만 이 주식 시장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갖고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게 작동하는가.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들, 초보 투기꾼들이라고 해야 되나? 초보 투기꾼들이 어떤 걸 하면 안 되냐면은 시장 심리를 읽을 줄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심리도 읽을 줄 모르고 시장 심리를 읽을 줄 몰라. 그러니까 이 시장의 심리는 결국에 세력의 심리다라는 건데, 세력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심리를 조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떤 유튜버를 한 명을 이제 소개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해줬다기보다 이제 추천을 해준 거지. 영상을 보는데 그 친구가 이제 스피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스페이스X 상장 기대 중인 거지. 이제 뭐 스페이스X에다가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해주는 업체다. 그런 종목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거기다 이제 돈을 몰빵을 해갖고 들어가 있는 거야. 유튜브를 본인이 찍으면서 스피어 가자 외쳤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 이름이 단타왕 현태야.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스피어를 가자 존버 외쳤던 사람이 언제 그 스피어란 종목을 매도 쳤냐면 상한가 가는 날 매도를 친 거야. 상한가를 가는 날, 흔들릴 때 아래로 흔들려 가지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보통 상한가를 올리기 전에도 일봉상이든 분봉상이든 흔들기가 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하는 거야. 내가 흔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털리는 새끼들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매도 쳐갖고 나가는 놈들이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해. 그런 부분도 있고,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을 다 했다. 물량을 매집을 다 했으면 가격을 올리기 전에 고점에서 사람들이 사줘야 된단 말이야. 고점에서 사줘야 되는데 가격을 한번 내렸다가 확 폭등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 올라가는 그 중간 추세선에서 사람들이 못 사요. 심리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기가 굉장히 어렵지, 초보자들은. 왜냐면 떨어졌잖아. 떨어지는 걸 내가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 내 뇌에서는 이 주식은 현재 떨어진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냥 갑자기 폭등해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면 확증 편향적으로, 떨어졌던 게 확 올랐기 때문에 갭상승으로 올랐기 때문에, 갭하락 후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얘는 갭이 두 개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갭을 다시 메꾸러 내려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10% 이상 가지 않는 이상은 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플러스 10% 이상까지는 매수가 잘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플러스 10%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 확증 편향이 무너지면서 이제 가는구나, 그건 개미털기였구나 라면서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미 이제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한가까지 먹을 수 있는 개미들이 존재하지 않지. 뭐 짧으면은 1%, 2%, 뭐 운 좋으면 5%, 10%,
뭐 그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만 사실 완빵 못 먹는다는 거지. 그 완빵을 먹을 수 있는 애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안 보는 거야. 그냥 매수한 다음에 안 보는 애들 있잖아. 매수를 한 다음에 안 봐. 호가창이랑 차트랑 이 거래량 이거 안 보는 거야. 가격을. 그러면은 완빵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왜 걔네들이 왜 완빵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건 대부분 그런 뭐 호가창을 보지 않고 차트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완빵을 먹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세력들의 심리전에 놀아나지를 않거든. 걔네들은 세력들의 심리전에 놀아나지를 않아요. 왜냐면 세력들이 어떤 걸로 가장 많은 심리전을 하게 되냐, 두 가지겠지. 호가창이랑 차트야. 뭐 일분봉 차트 그리고 뭐 호가창 차트, 호가창을 통해 가지고 매수와 매도 벽, 그 간극을 거래하면서 그 거래하는 패턴으로 심리전을 벌입니다. 그 심리전을 벌이는데 이 심리전 싸움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경험치가 1년 미만의 초보 투자자들이 그 심리전을 이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못 이긴다는 거지. 사실 심리전을 못 이겨. 이게 그래갖고 이제 내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난 이거 갈 것 같다. 좀 확신이 듭니다. 형님, 저는 얘가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갖고 넌 되게 위험하다. 이거 지금 왜 확신을 하는 순간 위험해지거든. 손절 라인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종목에 투자를 하잖아. 손절 라인이 칼이야. 대부분 초보자들 또한 손절 라인이 칼이야. 좀 떨어지면 팔아. 확신이 없거든. 근데 확신을 갖는 순간 얘는 언젠간 상한가 칠 거다라는 그 확신을 하는 순간 문제가 손절 라인이 없어져 버려. 불투명해져. 근데 얘 확신이 언제 깨지냐면은 마이너스 한 20% 두들겨 맞잖아. 마이너스 하한가 가버려. 그럼 이제 확신이 없어지겠지. 떨어졌으니까 없는 거야. 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초보 투기꾼들이라고 할게요. 이 초보 투기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거는 확신이다. 확신. 우리는 불확실성에서 놀아나야지 확실한 곳에서 놀아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이 주식 시장은 심리전이야. 심리전이 제일 크고, 이 심리에서 가장 우위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여유로운 사람들이야. 여유로운 사람들. 잃어도 되는 돈. 난 돈이 많아. 그래서 지금 이 돈은 없어도 그만이야.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이 날아가든 날아가지 않든 뭐 오르든 내리든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일수록 이 심리전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심리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초보 투자자들이 나중에 수익을 크게 낼 때가 언제냐면은 수익이 이제 커지는 배팅,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배팅을 할 수 있는 데가 언제냐면은 처음에 내 돈으로, 만약에 내 돈이 뭐 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그게 2,000만 원, 3,000만 원 늘어나면은 내 원금 원래 1,000만 원이었잖아. 그럼 2,000만 원은 지금 현재 꽁이잖아. 내가 벌어든 수익이잖아. 내 원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 그럼 나머지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감하게 투자가 되는 거야. 여유로워지니까 좀 여유로워지는 거지. 잃어도 되는 돈이다. 잃어도 되는 돈 얼마? 2,000만 원. 2,000만 원은 이제 내 원금 1,000만 원이 있고, 잃어도 되는 돈 2,000만 원이 있어. 이제 과감한 베팅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레버리지도 쓸 수 있고, 신용 미수도 쓸 수 있고, 레버리지 ETF도 살 수 있고, 혹은 뭐 상한가 친 놈도 따라가 볼 수 있고, 하한가 친 놈들도 따라가 볼 수 있는 거야. 혹은 뭐 52주 최저가에 있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고 최저가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 남들이 쳐다도 안 보는 종목들 있지. 그거 한번
이거 닫거나 박아버린 다음에 한번 기다려보자 하면서 베팅이 가능한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큰 수익이 나. 근데 문제가 언제부터 문제가 오냐면, 이제 그 원금이 이제 원금이랑 기존의 원금 1,000만 원과 2,000만 원이 녹아내리면서 그 다음부터 한 1,000만 원만 잃어버려도 여유가 다시 사라지지. 알고 보니까 내 원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벌었던 돈 2,000만 원까지 해갖고 3,000만 원이 사실 내 원금이었거든. 저번에 이제 한국 주식이, 내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줄게. 한국 주식이 현재 양면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양면성을,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냐? 한국 주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 국장만 했던 사람들, 아무런 미장이나 뭐 일본장이나 중국장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한국 주식의 가장 큰 문제, 한국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거래세입니다. 거래세가 가장 큰 문제야, 지금.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는 순간 세금이 붙어요. 뭐 이제 수수료도 붙지만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가 안 붙어. 거래세가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치는 애들은 ETF로 단타를 치려고 몰려가는 거야. 뭐 레버리지,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삼성 2배 레버리지 ETF. 각종 ETF들은 거래하면서 세금이 안 붙습니다. 거래세가 안 붙는데, 주식은 세가 붙어요. 주식을 사는 건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왜냐면은 사는 순간 일단 물리는 거야. 세금을 내니까 물린 거 아니야. 마이너스가 사는 순간 찍혀버려. 사는 순간 내 돈이 10만 원, 20만 원, 뭐 적은 돈으로 투자하면 몇만 원이겠지만, 큰 돈으로 운영을 하잖아. 뭐 만약에 1억 원어치를 내가 샀어. 그러면은 세금만 일단 2, 30만 원이 붙는다고 보면 돼요. 한 20 정도 세금이랑 수수료 해갖고 2, 30 정도? 20만 원 정도가 붙어버려요. 2, 30 정도가 붙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산 순간에 한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대형주들은 한 틱당 가격이 높으니까 한 틱 위부터 혹은 두 틱 위부터가 본전이야. 근데 반면에 한 틱만 아래로 내려가도 어때? 세금 수수료 플러스 포함 손실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틱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한 틱만 아래로 내려가도, 1억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한 틱만 아래로 내려가도 마이너스 40이야. 두 틱 내려가자 마이너스 60이야. 두 틱만 내려가도 마이너스 60이라고. 근데 내가 수익을 보려면은 두 틱 이상부터야. 내가 수익을 보려면은 두 틱이 올라도 본전이야. 두 틱이 올라도 본전이야, 이게. 내가 수익을 보려면은 내가 내 틱을,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하게 보자. 50만 원을 벌려면은 내가 산 금액에서 내 틱이 올라야 되고, 내가 마이너스를 동일하게 마이너스에서 손절친다 했을 때 두 틱 아래에서 나는 그냥 팔아야 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지잖아. 그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반반이잖아. 50대 50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 판에서 이길 확률, 내가 이 판에서 단타로 이길 확률은, 단 한 거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 한 거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이길 확률은, 내가 두 틱을 먹을 확률은 30%, 25%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잃을 확률은 75%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야.
애초에 이 거래세와 수수료 때문에 일단 승률이 단타의 한 거래에 있어서 승률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 금액적으로 50만 원을 잃고 따는 수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진성 도박쟁이들은 주식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성 도박쟁이들은 단타는 안 하는 거야. 왜냐? 아니, 잃을 확률이 더 높거든, 이게. 근데 진짜 도박은 51대 49 혹은 50대 50이잖아. 카지노와 bet 플레이어 이제 카지노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근데 ETF 같은 경우에 이제 이야기가 다르겠지. 그치?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했을 때는 ETF 같은 경우에 괴리율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래량과 괴리율,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못한다,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ETF 같은 경우에는 단타 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ETF가 오히려 더 불리할 거다라고 봐. 오히려 추세 한 방을 먹는 게 ETF가 훨씬 나을 거다라고 봐, 나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단타를 칠 거면은 그냥 신용을 써가지고 신용 미술을 써서 단타를, 주식을 거래를 하는 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왜? 거래 호가창이 그래도 낮거든. 자, 아까 이제 거래세 이야기 했잖아. 그러니까 거래세가, 그럼 미국은 거래세 있지 않냐? 미국 거래세 없습니다. 미국 거래세가 없어. 일본도 거래세가 없어요. 네? 양도소득세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 제도 자체가. 근데 한국은 어때?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일단 거래세로 세금을 떼가. 주식 사는 주식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거 사는 순간 그 세금을 떼가냐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이란 나라에서 주식은 정서적으로 좀 괴리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주식 사는 순간 세금 떼가겠다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 제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데 왜 한국은 그러냐고.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사실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게 북한 지리학적인 위치가 아니라 이 거래세 때문이다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대 주식 거래의 가장 큰 핵심 어떤 패턴들, 트레이더들의 기본적인 교양들, 이런 게 사실 제시 리버모어라는 어떤 클래식이라고 해야지, 고전 투자자지, 고전 트레이더거든, 그 사람이.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 중 한 명이죠. 제시 리버모어. 그 사람의 추세 추종이라고 하거든. 추세 추종과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매수를 어느 구간에 해야 되고, 매도를 어느 구간에 쳐야 되고, 추가 매수, 불타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제시 리버모어의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다 받은 거고, 사실 지금 투자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제시 리버모어의 추세 추종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만 큰 추세를 먹는 거고, 돈을 많이 버는 건 다 제시 리버모어예요. 그러니까 리버모어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야. 그 추세를 먹는 사람들만,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긴 추세 한 방을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만 지금 돈을 벌거든. 근데 그 제시 리버모어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자기가 들어간 다음에 손해가 좀 나고 별로인 것 같아. 그럼 나와버려. 나와버린다고. 근데 반대로 들어갔는데, 진입을 했는데 수익이 나.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서 관찰할 거 아니야. 우리가 주식을 안 들어갔을 때 관찰을 하기는 어렵다고. 들어간 다음에 관찰을 해. 이게 올라갈 것 같아, 이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그다음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형식이 추세 추종인데, 한국장이 문제가 뭐냐면은 추세 추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거래세 때문에. 거래세 때문에 추세 추종하기가 어렵고, 이 추세가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워. 왜냐면 거래세가 붙기 때문에 하락의 진폭이 너무 커버려. 사람들이 적정선에서 내려갔다 싶으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거래세가 내는 것 때문에 엔간에선 사실 엔간한 바닥 아닌 이상 매수하기 싫은 거야. 자기가 봤을 때 괴리율이 어느 정도 막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개판이 된 거지 사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거래세라는 게 한국에 있어서 추후에 엄청난, 지금까지 악재였었고 추후에도 결국에 악재가 될 건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대한민국이 우리 미국 따라가겠다, 미국을 따라갈 거다, 미국처럼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을 통한 양도소득세만 걷겠다 우리가,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2만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봐. 첫 번째 2만을 넘어설 수가 있고, 또 호재가 하나 잡힐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증권소들이 왜 남의 돈을 묶어두냐 이거야. 남의 돈을 묶어놓잖아. 왜 내가 주식을 팔았어, 현금화 시켰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즉각적으로 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특히나 작은 돈들 있잖아. 뭐 1,000만원, 2,000만원, 뭐 5,000만원 이런 미만의 돈들은 뺄 수 있게끔 바로 해줘야 된다고. 바로바로 뺄 수가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거든. 3일 동안 묵혀버려요. 연휴 껴있잖아. 그 연휴 기간 동안 못 빼. 만약에 설날이라도 껴있어봐, 돈 못 빼는 거야. 근데 걔네들을 위해 갖고 뭐 주식을 매도 담보 대출이란 제도가 있어요. 주식을 하나의 재산으로서 그걸 추후에 내가 매도를 칠 테니 돈을 미리 대출로 주겠다. 매도 담보 대출이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어. 내가 만약에 오늘 뭐 200을 벌었어. 근데 이걸 출금을 하려면 3일이 걸리잖아. 근데 내가 주식 거래를 막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주식은 내가 번 돈은 결국에 다시 또 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니까 빼지 못하는 돈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예약 출금 제도를 하는 거야. 예약 출금을. 이 200만 원을 나는 출금할 거다. 그러니까 예약을 할 거니까 주식을 거래하는데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존나 웃긴 게, 거래소들이 족같은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 이걸 어렵게 만들려고 이걸 또 모바일에서는 안 돼요. 모바일에서는 안 되는 거야. 컴퓨터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있잖아. 이 컴퓨터로만 해야 돼. 근데 컴퓨터로 이 HTS를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찾기도 어렵고, 모바일로만 한 사람들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보통은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 핸드폰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안 되게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키움증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너네 돈 못 빼가게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런 양아치적인 행동들이, 이 증권시장의 양아치적인 행동들이 결국엔 이 증시를 악조건으로 만들게 한다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은, 야, 우리가 생각해봐. 돈을, 내가 주식을 산 다음에 당일날 바로 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돈이 지금보다 한 5배,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을걸?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증권사에서 돈을 즉시 출금할 수 있게만, 뭐 그렇다고 해갖고 뭐 100억을 집어넣었다가 뭐 100억을 다 빼는 건 어렵겠지. 근데 최소 뭐 즉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만 만들어 놔줘도, 현금을,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어마무시할 거란 말이야. 한 10배는 늘어나. 그러니까 즉시 출금만 되더라도 난 코스피 씨발 한 4만 5만까지도 간다. 진짜 4만 5만까지 가는 거. 수급이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수급이야. 돈이 들어오냐 빠지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사실. 수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급이. 아무리 개잡주여도 돈이 막 들어와. 막 씨발 돈이 막 계속 들어가고 매수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사람들이 안 사. 매수 버튼을 안 눌러. 내려가. 수급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거래세랑 즉시 출금하게끔 만드는 것만, 거래세 폐지하고 즉시 출금, D 플러스 2일, 3일 이거 다 빼버리고 즉시 출금하게 해주면 나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 악재들이 결국에는 호재로 잡을 수 있는 키가 난 존재한다라고 첫 번째 보고 있고요. 왜 수급이 되니까. 수급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사실.
자, 이제부터는 사실 아직까지 난 광기장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 광기 초입 단계다. 지금 현장은 광기 초입이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광기 초입인데 여기까지 해야겠다. 좀 힘들다. 오늘 장도 잘 마무리 하시고 파이팅 하세요.